아,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 저희는 이게 모델 이름이고 악성댓글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박정우입니다. 우선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 있어서 혹시 중간에 사소한 잡음이 발생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 발표는 주제 선정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고 모델 구현한 내용 그리고 그걸 해석한 결론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오늘날 우리는 뉴스 기사 그리고 개인의 소셜 미디어,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또는 게임 채팅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댓글이나 반응을 주고받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쉽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뉴스 기사 댓글을 저희는 선택을 했고 이것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제시된 내용들을 보시면 제천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고령 응시자 아마 할머니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수능을 했다는 기사에 댓글을 심하게 달았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연예인에 대한 죽음에 악플이 달렸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달렸던 악플들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익명성을 무기로 한 돈 없는 악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악성 댓글 차단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댓글을 입력을 하실 때 심한 욕설을 작성을 하시면 이게 경고창이 뜨면서 작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댓글에 접기 요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기를 요청했을 때 그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직접 안 보이게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절한 댓글을 숨기는 기능 같은 것들이 있고 딥텍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자신이 이런 단어는 나는 필터링하고 싶다라고 입력을 하면 그 단어를 자동으로 필터링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이버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유저들의 참여나 그리고 관계자의 관리 같은 것들로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메일룬이라는 모델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활용했던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랭킹 뉴스의 주간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9월 말부터 작년이죠.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10주 동안 한 카테고리당 일주일에 한 30개씩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댓글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카테고리별로 댓글의 개수를 살펴봤을 때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이때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카테고리별로 애초에 처음부터 달리는 댓글의 개수가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댓글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네이버에서 아까 보셨듯이 접기 요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댓글이 긁어지지 않았다든지 보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댓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여기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 비율을 카테고리별로 나타낸 것인데 우선 맨 왼쪽에 빨간색, 주황색과 흑색 아무튼 10대, 20대를 보시면 왼쪽에 정치 쪽에서는 낮은데 연애 쪽에서는 높은 댓글을 다는 비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초록색인 30대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고르게 나타나는
댓글을 다는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40대와 50대 이상은 정치에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다시는데 연애 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남자가 이렇게 되면 여자는 반대겠죠. 그래서 남자는 연애를 제외한 5개 나머지 카테고리에서 상대적으로 댓글을 많이 단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맨 아래 보시면 하단에 숫자를 표현해 놓은 건 중위값을 그냥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라벨링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선 악성 지수라는 걸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선 저희는 악성 댓글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악성 댓글에 대한 정의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범죄이자 언어 폭력이고, 대신 이건 근거를 갖춘 부정적인 평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악성 지수를 구축을 할 때 저희가 비속어라는 거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또 활용을 했는데, 이거를 정의를 하는 게 사전적으로 격이 낮고 속된 말을 뜻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기준이 이렇게 틀에 박혀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비속어로 일상생활에 상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너무 추상적이어서 저희가 라벨링을 직접 7,200여 개를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할 때 댓글들의 상대적인 악성 정도를 보고 비속어를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비속어 동그라미는 이건 저희가 비속어로 보겠다, 세모는 상황에 따라서 보겠다, 비속어가 아닌 것은 얘는 비속어 아닌 것으로 보겠다 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시니까 빨간색으로 몇 개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비속어인 것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200여 개가 되고, 한 개 뉴스당 4개씩을 추가 추출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라벨링을 0, 1, 2로 해서 이를 악플 가능성, 이를 악플이라고 했고, 이때 판단하는 기준을 아까 보셨던 비속어, 그리고 공격성이 얼마나 있는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5명이 전부 라벨링을 했고, 이때 최비값으로 최종 라벨을 선정을 했습니다. 악플의 가능성을 표를 해석을 해보면, 비속어가 있고 이게 짝대기가 있다고 해서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얘가 표현의 자유가 공격성보다는 좀 더 보장받을 만한 댓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친 공격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보시면 첫 번째는 선풀이죠. 그래서 가운데는, 끝에 보시면은 저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를 전체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만한 공격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맨 마지막은 밑도 끝도 없이 욕설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저희가 트위터 코리안을 활용을 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짧은 글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걸 모두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댓글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정교화 작업, 토크나 어구나 어구 추측 작업을 수행을 했고, 이후에 이제 품사를 저희가 댓글 악성 정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만 따로 추출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의 트위터 코리안은 형태소 분석에 활용했을 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는 우선 독투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독투백을 이해를 하시려면 워드투백을 아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워드투백 같은 경우는 단어를 인베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 자체를 벡터화하고 문맥으로부터 단어를 예측한다. 문맥으로부터 단어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워드투백에서 15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것과 대칭이 되는 독투백의 기술이 이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두 개의 차이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도큐멘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워드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 해당하는 유니크한 아이디 값이 학습에 같이 활용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왼쪽에 텍스트가
모델에서 벡터 스페이스에 인베딩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도큐멘트 아이디가 빨간색으로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도큐멘트 아이디가 같은 사이즈를 똑같게 하면 벡터 스페이스가 똑같겠죠. 근데 저 도큐멘트 벡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이해를 하실 때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투백을 이용해서 그 댓글을 벡터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사이즈는 한 300 정도로 잡았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라벨을 예측을 할 텐데, 이때 이제 저희가 라벨링을 해보면 0의 개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댓글을 달 때도 보면은 그래도 선풀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0이 훨씬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클래스 불균형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의 두 개의 경중을 따져보면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족했던 데이터를 중복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 다운샘플링은 남는 데이터를 다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 버려버리면 0의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 귀한 데이터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복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생각되는 업샘플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층화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라벨 아까 012를 모두 고려해서 층화 추출해서 안정성을 좀 더 확보했고, 최적의 파라미터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델 튜닝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한 이후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했는데, 보통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세 번째에 랜덤 서치라는 걸 활용을 했어요. 이게 뭐 기존의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랜덤하게 값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데, 앞서 논문들을 보면 일정한 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하면 앞선 과정을 통해서 네 가지의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댑티브 부스팅,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네 가지를 모두 돌려서 스탠포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민 스코어를 구했을 때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됐고, 이후 테스트 데이터에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0의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0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이제 85.5%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저희는 베이스라인으로 정의를 했고, 어큐레시는 그냥 대각선 모두 더한 값이고요. 그래서 88.15% 근소하게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원 타입 에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타이원 에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범죄 이런 것도 보면 무죄와 유죄 할 때 무죄 추적의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악성 댓글을 악성 댓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리스크가 작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타입1 에러 같은 경우는 악성 댓글이 아닌 걸 악성 댓글을 해버리는 에러기 때문에 얘가 더 적어야 모델 리스크가 적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보시면 14, 71이니까 훨씬 더 적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만든 모델을 230만 개 중에 7,200개만 했었는데, 얘네를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고요. 비록 90%까지도 넘지 못하는 정확도지만 그래서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ETL을 진행을 했는데, 1과 2, 그러니까 얘네를 다 합쳐야 이제 악성의 가능성과 악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신에 Y축을 보시면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굉장히 0으로 많이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상대적인 비율이 이렇고, 6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한 10주간의 기간 동안
오른쪽은 이제 그 악성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달렸던 그 카테고리에서 한 5개 정도 뽑았고요. 왼쪽은 전체 해당 카테고리의 전체 댓글에서의 악성 댓글에서의 워드 클라우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고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카테고리 모두 진행을 했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활용 방안으로 새로운 테스트 셋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네이버 댓글 활용해서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 얘네를 가지고 유튜브나 트위터 또는 뭐 브이라이브, 저는 모르죠, 이런 거에 달리는 글들을 악성 정도를 예측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63.5%가 나오고, 저희의 모델의 어큐러시는 70.5% 정도가 나왔습니다. 타입 1, 타입 2 에러가 보시면 2개 57이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게 이제 물론 저희가 정의했듯이 타입 1이 더 적은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은 게 맞지만, 이게 뭐 일종으로 지나치게 좀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뭐 게임 채팅창이나 뭐 기사 댓글이나 보시면 이런 댓글을 왜 필터링을 자동으로 못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댓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애들을 놓치더라도 악성이 아닌 애들을 악성이라고 말하는 위험성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댓글들이 필터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개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네이버 댓글, 기사 댓글 같은 경우는 댓글 하나하나에는 개인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DP는 EDA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성 라벨링 과정에서 저희의 주관성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라벨링 표본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감성 분석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이 필터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델을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연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최하은이라고 하고요. 앞서 발표자분께서 설명해주신 메뉴 시스템을 pi55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를 구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텍스트를 넣으면 서브미트를 제출해서 저희가 최종 모델로 선정한 그 모델을 돌아가서 이제 악성 댓글이다, 악성 댓글이 아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아웃풋을 내도록 구축을 해보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크게 3가지 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뉴 샘플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이게 노멀 코멘트겠다, 아니면 머리셔스 코멘트겠다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데이터를 어떡해. 네, 이제 넣었는데요. 이제 서브미트를 네, 이렇게 노멀 코멘트가 나오는데, 이 과정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 텍스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SVM 모델을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고, 라벨이 0일 때는 이렇게 노멀 코멘트가 나오고 1과 2일 때는 다른 창이 나오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나름의 계속 지속적으로 텍스트를 넣고 확인할 수 있도록 리셋 버튼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구축하면 사람 진짜 서브미트를 하면 이렇게 malicious comment라고 해서 악성 댓글임을 표현하는 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네, 이렇게 돌아가서 마지막 결과창이 나오도록 구축을 하고요. 아직은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저희가 추후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양한 댓글들을 쉽게 악성 분류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